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저 공장의 주인은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병원 의사예요. 그러니까 저게 복지센터인 거예요. 절대로 저거는 일반 개인이죠. 뭐 국민이죠. 뭐 정신과 의사도 개인이고 국민이죠. 그런데 그의 직업은 저 지금 머리통에다 청산 가냐고 경련제를 이빨에 갖다 대고 왜 굳어자고. 저러한 이제 이 사립 공장은 지금 저기서 보이스 피싱 하죠. 보이스 피싱 범들 이제 모집해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저기 많이 그 보이스 피싱 그 팀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저기서 잡혀가가지고 돈도 빼앗기고 고문당하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저 지금 공장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정신과 의사예요. 저 공장의 주인은. 예? 중국이 저게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장인데, 중국이 각 자기 국가에서 자기 국가에서 센터를 하던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 되는 지역으로 나온 거예요. 돈 되는 지역으로 아주 그냥 기업화 만들어가지고. 응? 응? 돈 되는 지역.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정신과 의사들은 센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조그맣게. 예? 예? 그 안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고문하고 돈 빼앗고 화장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지금과 의사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일을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감염이 됐고, 팬데믹 조약으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이 양성 무증상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빼앗고 죽이는 이 법이 국제법이라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감염이 됐으니까 무차별적으로 빼앗고 죽여도 정신과 의사들은 합법이 되는 거예요. 저걸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럼 불법이죠. 정신과 의사는 계엄사령관이에요. 이 코로나 비상사태 비밀방역의 계엄사령관이에요. 경찰보다도 법원보다도 WHO의 비상사태로 전 세계 정부가 뭐라고 사인을 했느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의사들을 긴급 대응팀으로 구성해서 양성 무증상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외부치료, 화학무기인데, 이것을 전 세계 국가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의사들에게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하라는 계엄령으로 약속을 한 법안이기 때문에, 팬데믹 조약으로 역대의 경찰이나 법원이나 또는 왕까지, 대통령까지도 누리지 못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방역이라고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는 긴급 대응팀으로 구성한 것을 전 세계 정부가 인정을 한 거예요. 팬데믹 조약은. 사회 안전을 위해서 해라.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이 감시, 통제, 삶을 24시간 납병원 나라고 삶을 통제하는 거죠. 화학무기로.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외부치료, 화학무기로요. 마지막 제재는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전 세계 국가가 사회 안전을 지키라고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에 의료인들에게
응?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 경비 비상사태는 경비 계엄령이에요. 이것을 팬데믹 조약으로 법안을 전 세계 국가가 팬데믹 조약으로 사인을 하고 이것을 수락한 거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은 전 세계인들 다 줄 수 있는 지금 막강한 권한이 생긴 거예요. 네? 즉 빗대어 얘기하자면 히틀러가 나치 저기 응? 나치들이 자국민들을 아리아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하니까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라고 사인을 해준 거예요. 법안으로.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수용소를 세워서 그 나치 나치들을 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라고 시키고 아리아 민족만 빼고 아리아 민족만 나치당에 전부 가입을 시키고 나머지 민족은 다 잡아다가 그 독일 민족들이 아리아 민족들이 나머지 민족을 다 잡아다 바친 거예요. 응? 응? 신고하고 응? 친위대한테 친위대는 국민들한테 시키고 아리아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라는 공표를 하고 시민들에게 유대인이 있으면 전부 신고해라. 응? 그래서 별을 달게 하죠. 응? 표시죠, 표시. 유대인 표시. 겉으로 봐서는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응? 그래서 전부 잡아다가 수용소로 데려갔는데 응? 게토. 수용소를 게토라고 그러죠. 게토는 전염병 관리구역이에요. 응? 거기 잡아다가 거기서 이제 살처분한 사람들이 응? 정신과 의사였어요. 의사들이었어요. 아우 말 못 따라하려고 아우 왜 뭐 정신과 의사들이 살점을 했다니까 말을 못하게 하려고 구토자고 이빨 갖다 때려봤는데 뭐 역사를 뭐 몰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들이 멍청하게 그 역사를 또 쓰고 있으면서 에? 말을 못해야 된다고 그 짓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사형이라고. 정신병이죠. 예?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독일이 세 가지 부대가 있었어요. 어? 친위대,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교육을 시킨 친위대가 있었고 감시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안 하면 자국민들도 린치를 가했던 거예요. 불이익을 주고. 응? 20세기 시민들은 의식이 높으니까 해야 될 짓인지 안 해야 될 짓인지 각자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라고 집단괴롭힘,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를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시키고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과거에는 친위대가 한 거예요. 응? 린치를 가하고 사회활동을 못하게 하고 회사를 하면 회사를 망하게 하고 현재는 그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고 있어요. 응? 안 한다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법이니까 자신들을 계엄사령관으로 만들어준 법이니까 이것을 어기면 처벌하겠다. 응? 그래서 사업을 망가뜨리게 하고 자살방지원들을 보내서 린치를 가하고 에? 심지어는 고문해서 죽이기도 하고 에? 그게 뭐냐 과거에 나치 친위대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자국민들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넘기면 유대인들을 잡기 시작하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숨고 그거를 시민들이 잡아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에? 그거를 친위대들이 전부 다 집집마다 뭐 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독일 시민들이 그 신들러 리스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숨겨주잖아요. 뭐 막 다락방에 숨기고 막 지하에 숨겨놓고 먹을 거 주고 그러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친위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시민들을 관리하는
그걸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친위대 역할을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두 번째, 그래서 개토에 데려다 주면은 거기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재산을 다 빼앗고. 이미 사회에 있는 재산은 다 빼앗겼고, 예? 집이며 차며 통장이며 사업체며 다 빼앗겼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목걸이, 시계, 가방, 옷까지, 심지어 이빨에 있는 금이빨까지 다 뽑아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화학무기로 죽이고 태워버리죠. 화장을 해버리죠. 왜? 전염병자니까. 전염병자로 법안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아리안 민족만 우물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국민들 그 재산을 빼앗는 팀이 또 따로 있었어요. 특수팀이. 유대인들 재산을 몰수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부대로 나뉘어서 방역을 했는데 현재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양성 무증상으로 전부 감염이 되고 직접적으로 살처분해야 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되면은 살처분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미국이 말한 대로 전 세계인들을 AI 생화무기로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4년 안에. 4년이라는 시간,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4년인데 그 안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다 주게 되는, 방역 당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단계에 접어드니까 이제 무차별적으로 보이스피싱, 저 공장에서 보이스피싱 으로 재산을 빼앗는 그 나치가 하던 세 가지 부대, 세 가지 부대로 나뉘어서 하던 재산을 빼앗는 그 짓을 정신과 의사들이 저 안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빼앗고 저기서 죽여서 살처분까지 하고 있는 일을 저 공장화로 대형화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합법이니까. 전 세계 국가의 대통령 정부가 수락한 합법이에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이 백날 수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형제복전처럼 그 만행이 이제 만파 벌어져서 직접적인 이제 다른 이 정신건강복지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 다른 법을 걸어 가지고 저 시설을 없앨 수는 있어요. 다른 법을 걸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처벌받지 않아요. 저 정신과 의사는.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합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형제복전도 마찬가지죠. 300명을 살인했는데 방역이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계엄령으로 허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복지원은 이 전국에 10여 군데를 설치했었어요. 그의 가족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가족들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하는 것처럼 그때는, 지금은 동마다 설치를 해놨죠.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저렇게 공정화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죽이고 태워야 되잖아요. 직접. 빼앗 기업화가 되는 거예요. 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회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정신과 병원 의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저게 복지센터예요. 합법으로 하는. 전 세계 정부와 정치인들이 수락한